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죠? 채권 시장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쁜 생각만 하지 않고 주말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다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시장 상황은 항상 언제 그랬냐는 듯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기회였다는 것을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항상 똑같은 반복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권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로 계속 만들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대안이 없으니까요. 언젠가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좀 보면은 미국 국채를 좀 단기 국채를 사고 있긴 하지만 계속 사고 있는 워렌 버핏과 장기물 금리 30년물 기준으로 5.5%까지 올라간다는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의 그림을 가져왔고요. 우선은 이제 빌 에크먼은 30년물 장기 채권의 숏에 이제 베팅을 했어요. 근데 모든 돈을 베팅한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자금을 해칭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물 금리는 30년물 기준으로 5.5%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논리를 좀 보면 30년물은 현재 4.2%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가 주장하는 5.5%가 되는 과정을 좀 보면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 금리가 0.5%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뺀 것이죠. 그럼 이제 5.5%에서 그가 주장하는 인플레이션이 뭐 CPI인지 PC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실질금리가 0.5%라고 좀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물금리 프리미엄으로 2%를 더했을 때 5.5%까지 조만간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미국 장마감 이후에 10년물 기준으로 대략 한 3% 마이너스로 15bp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의 주장과는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에크먼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뭐 좋은 거죠. 그리고 반면에 워렌 버핏은 그래도 미국은 건재하다면서 채권을 적극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물로 매입을 하지 않고요. 단기물 위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빌 에크먼과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두 그룹으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금리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5.5%에 아직 장기물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현재 2년물 단기물 기준으로 4.9%보다 높아지는 이제 5%의 형성이 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해소가 된다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3% 후반대와 4% 초반대의 장기물 금리는 매우 낮았다고 그동안 풀린 돈이 이제 2008년 이후로 M2 총량을 봤을 때 2.5배 정도 증가한 통화량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밸류가 좀 적당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 측면은 장기물 금리가 4%를 넘어서 5%까지 넘어갈수록 시장에서 견뎌낼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 주는 충격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 상업용 은행들은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얼마 전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장기 채권에 몰빵되어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4.1이 넘어가면서 뱅크런으로 터졌고 이제 그 은행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그 외에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공공기관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또한 장기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5%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영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나요? 트러스트 총리의 기업들 감세 정책 발표 이후에 폭등하는 장기물 금리가 치솟자 그 여파로 영국이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하는 설왕설래 끝에 결국 BOE에서는 채권 매입을 미친듯이 해준 적이 또 있었죠. 그만큼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만큼 다 얽히고 설키고 있는 돈들이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두 갈래길에 있습니다. 노망난 할아버지 바이든과 노망난 할머니 옐런은 내년 대선에 성공적으로 이제 치르기 위해 써야 하는 돈들을 계속 쓰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채권을 발행하다가 결국 경제 파국으로 치닫고 신용등급 강등까지 당했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서 연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파월의 생각을 좀 보면 저 두 인간들 때문에 진짜 힘들다라는 한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결국 터미네이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금리가 언제 내려가는지를 생각하면서 현재 폭등하는 채권금리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장기물 금리에 대한 악재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미국의 장기물 채권 발행이 추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과 일본의 YCC 금리 상한선 엔캐리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매입했던 금액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또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죠. 이런 인플레이션의 미해결과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이 되었죠. 이건 사실 첫 번째 장기물 채권 추가 발행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악재를 좀 정리를 해보았고, 우선 금요일에 장마감 이후에 10년물 기준금리는 3% 대략 한 15bp 정도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줬습니다. 주중에 빌 에크먼이 말했던 조만간 장기물 금리가 폭등한다는 이야기와는 대조되는 시장 상황이 연출된 거죠. 생각해보면 작년부터 4%를 넘길 때마다 발생한 신용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4.3% 정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영국의 연기금 파산과 미국 연기금의 마진콜, 그리고 올해 3월에 또 이제 4%를 넘어가자 실리콘밸리의 그 은행 파산이 있었고요. 계속 은행 파산들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미국의 그 신용등급이 피치에 의해서 강등이 되었죠. 이러한 어떤 시장 충격들이 발생하면서 금리 4% 이상에서 벌어지는 이상 현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년물 금리가 4%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10년물을 매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자산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채권을 계속 팔고 이제 부동산 모기지 상품들을 계속 시장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장기물 채권들은 계속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의 어떤 그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연준의 총 자산 중에 7분의 1 정도가 장기 채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연준은 장기물 금리가 계속 높아지지 않도록 이제 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년물 금리가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치솟을 때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등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YCC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현재 10년물 금리가 6%가 넘어갔고, 일본은 채권을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3천억 엔 정도를 매입을 해줬어요. 근데 현재 관심사는 일본에서 미국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서 엔캐리 자금들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시선이 몰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내년에 3월이나 4월쯤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시장 전망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엔캐리 자금들이 한 지금부터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좀 더 버티면은 어차피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의 YCC 상한선 1%까지와 미채권들을 보유했을 때 뭐가 더 손해인지 생각해 보면서 무작정 미채권을 매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만 더 버티면은 수익이 보장된 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미실현 손실액을 다시 손실을 보지 않는 구간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사우디에서는 9월까지 이제 감산을 연장을 시켰고,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 호황과 중국에서는 다시 돈을 풀고 있고, 유럽은 이제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산유국의 감산과 이제 경기 호황에 힘입어서 유가는 이제 저번 달에 16% 이상 상승을 하면서 82달러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 조금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긴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CPI에 분명히 유가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제는 정말 중요한 미국 고용 노동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임금 상승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실업률은 3.5%로 더 낮게 나왔고, 고용이 너무 좋았다는 상황과 임금은 미묘하게 또 작년부터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OY 전년 대비로 4.4%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급여가 계속 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ADP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32만 명 정도의 고용자 수가 창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짭비농이라고 하죠. ADP는 너무 신뢰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8만 7천 명 정도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면서 비농업 일자리 수는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주간 노동 시간이 조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노동 시장은 아직 탄탄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계속 빅테크나 그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이제 고용을 줄이고 있었어요. 민간에서는 계속 해고를 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과 아직까지는 좀 서비스업 쪽의 레저 숙박의 일자리가 이런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아직 탄탄한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당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나 공공 일자리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 쪽에서는 이미 사람들을 계속 줄이면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자리는 더 이상 추세적으로 늘어나긴 힘들고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갑이었던 노동시장에서 점점 고용자 쪽으로 갑이 되어가는 모습을 향후 보여줄 것 같고, 그게 유의미하게 수치적으로 나왔을 때 호황이라고 하는 미국 경제는 침체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개인 저축률은 현재 4.4% 정도인데, 소득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소비할 물건의 가격들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줄겠죠. 점점 줄고 있고, 그렇게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이제 가계 상황을 보면 한 달 안에 이제 $2,000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용대출 신청자 수가 34.8% 늘어났다고 합니다. 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매 쪽에서의 소비와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미국의 경기 호황이라는 공식을 좀 보면, GDP가 올라가려면 노동시장이 탄탄함과 계속되는 소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결론을 좀 말해보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 미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노랜딩과 경기 호황 지속과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인 것인데, 저는 전자인 미국 경기 침체에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현재 5.5%의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지속적인 충격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줄도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중소은행들, 그리고 가게에는 돈을 쓸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점점 더 기업들은 위축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침체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으로 조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향후 금리 인하를 하고 다시 양적 완화로 미국 시장에는 돈이 더 풀리겠지만, 그 이후에 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 고민을 또 해봐야겠죠. 각자 다들 자신들의 방법으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